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121선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예, 진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쌍바닥 패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때도 쌍바닥 패턴,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쌍바닥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현재 2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합치면 3주인데 반등 국면에서부터 보면 2주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와 중국 타결이 3, 4주 걸린다. 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데 중국은 야 존중하지 않으면 난 대화 안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사실은 트럼프가 상당히 좀 어려워져 있다. 뭐 중국에서 전화 왔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무슨 전화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3, 4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빠르면 4월 달 안으로도 될 수 있고 늦어도 5월 초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무튼 관세 문제로 지금 역으로 좀 혼나고 있는 게 트럼프다라고 봤을 때 시장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을 올라섰습니다. 예, 거래대금 코스닥이 7조 원이었어요. 예. 근데 코스피 거래대금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조 원대에 있었는데 5.5조 원대까지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옆나라 일본도 오늘 한 1% 정도 올랐고 홍콩이나 미국 증시는 오늘 휴장입니다. 유럽도 휴장이고요. 예,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절 휴장이 월요일장까지 좀 이어진다고 하면 월요일날 우리장이 처음으로 열리는 장세고 특별히 악재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탄력이 좋거든요. 얼마 전에 뭐 펩트론도 급등이 나왔고 여러 가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알테오젠의 오늘 레포트가 엄민영 애널이 레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많이 안 읽고 계시는 내용인데 일단 목표가는 73만 원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신규 계약 목표, 다수의 임상 계약 목표, 그리고 사업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매년 2건 이상의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그 MTA 체결이 8건 정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연내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을 요구한 빅파마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빠르면은 2분기에 나올 수 있어요. 2분기가 6월 달이니까 6월 달 안으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줄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 부분은 어떻게 봤냐면 기본적으로 머크가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30에서 40%의 키트로드 SC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내부적으로는 머크가 이보다 더 빨리 한 50%까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마일스톤 기술료가 1.5조 원 정도가 들어올 건데 그 중에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가 올해 들어옵니다. 올해. 이게 언제 정도 들어올까요? 10월 달에 지금 임상 허가서 승인된다라고 보면 10월 달부터 시판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9월 23일 정도 예상을 하니까. 그러면 시판이 되는 순간, 여기, 마일스톤 1,00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1.5조 중에서 1,00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이익이 2025년에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 나와 있죠. 1,100억, 10억 단위이기 때문에 1,100억 정도가 올해 영업이익으로 잡힐 거다. 작년에 250억 나왔어요. 올해 1,100억. 그렇다고 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2026년에서 27년까지 모두 수령. 그러니까 반반 해도 7천억 정도 들어온다는 거죠. 7천억. 그죠? 반이니까 7천억 정도가 나눠서 2026년, 2027년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지금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2026년에 4,400억, 2027년에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할 거다라고 이제 상당히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그 밖에 많은 기술 수출에 따른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이 순차적으로 28년에서 30년, 40년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까지요? 2조 원대까지 늘어날 겁니다. 요게 시작이 올해부터라는 얘기예요. 올해 보시면 1,000억 단위로 들어오고 내년에 4천억에서 5천억, 그 다음에 6천억에서 8천억, 그 다음에 1조 이상 넘어가고 최종 2조 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 알테오젠이. 그러니 지금의 이런 변동성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속장하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질 리가 없어요. 저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성장하는데 이게 선반영됐다라고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가만히 갖고 계시면 주식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식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공매도를 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론 좀 올라가면 또 공매도 치겠지만 시가총액 1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는 게 올해부터 찍혀요. 올해. 올해 4분기부터 찍히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그때부터 약 10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그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주봉으로 보면은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 보여 있지만 아까도 엄민영 애널이 얘기했다시피 목표가를 73만 원 정도를 예상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 정도 되면 한 100만 원대로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계속 급성장하는 기업인데 요게 이제 뭐 금리를 내리네 만에 약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유럽도 지금 6번 연속 금리를 떨어뜨렸거든요. 요게 빠르면 6월 달부터 미국이 금리 인하가 시작돼요. 그러면 최소 요것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사이클로 금리가 인하됩니다. 그러면 헬스케어 쪽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을 주도할 건데 그중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인 1위 기업인 이 알테오젠이 주가가 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또 이제 시장에 또 이제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주 환원을 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도 해라라고 계획은 밝히고 있습니다. 돈 좀 들어오면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요게 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로 좀 가야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맞짱을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뭐 셀트리온하고 맞짱을 뜨면 영업이익으로 이제 승부를 보겠죠? 그러면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을 때보다 좀 이 거래소로 이전하면 조금 더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영업이익을 비교 평가해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이 지금 70조 정도 되고 셀트리온도 거의 60조 정도 되잖아요. 40 정도 되나요 지금? 이 정도 되니까 훨씬 많은 좀 주가 상승 여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계획만 잡고 있고 나중에 좀 되면 하겠다. 박순재 대표가 그렇게 좀 보수적인 분이에요. 누구처럼 막 떠들지 않아요. HLB는 뭐 유튜브로 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좋아하실 겁니다. 돈 좀 들어올 겁니다. 이럴 정도로 좀 되게 점잖으신 분이어갖고 인위적인 부양은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대로 가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성장 자신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걱정하실 주식은 아니고 주가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계속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오늘 한 5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금액으로는 한 200억 정도 됐네요. 200억. 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올라가고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빠지고, 예, 매도가 나오면 빠지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매매 보면 아, 주식이 올라가는구나. 예,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 떨어지는구나. 이 정도는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예,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가면 예, 프로그램 매수가 생각보다 많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6월달 빠르면 6월달 안으로 한 번 더 그리고 많은 계약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요거는 헌혈바이오파마의 자가 면역 치료 시장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아르젠엑스가 먼저 2021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성장을 좀 하고 여기 한 1조 한 5천억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2028년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고 한 12조 원대의 시장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 30년 되면은 거의 20조 원 이상의 큰 시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먹을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험을 해서 여기서 누가 탑을 먹느냐, 그래서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르제넥스가 아무래도 2021년부터 시작해서 빨리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올바이오 파마의 기술력이 검증이 되기 시작하면 요 물량을 어느 정도 크게 다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약이 가장 많이 팔려요. 지금은 초반에 임상이 진행돼서 이거 가지고 품목허가를 맞지 않고 그래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1401보다 더 좋은 부작용이 없는 1402로 경쟁력을 키워서 이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라는 장기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레이브스병은 다른 데는 있지가 않아요. 미개척 분야인데 지금부터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다라고 하면 계열내 최초의 치료제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이 시장은.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도 좀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혁신 신약이라고 하죠.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적응증에 대한 계속해서 수당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좀 실망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의 임상 결과는 아르제넥스보다 좋아요. 좋은데 조금 좋아요. 조금. 근데 1402로 바꿨더니 훨씬 좋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하지 말고 차라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히 좋은 것을 개발해서 품목화를 신청하자. 그래서 이때 시장을 다 먹어버리자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딜레이 돼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이는 건데 약간의 시차가 있긴 한데 6월 달에 아무래도 패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임상 결과를 보고 또 이벤트로 또 작용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올해 좀 힘들어요. 올해 좀 힘든데 요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뭐 약효가 나쁘거나 임상이 잘못돼서 떨어진 거라기보다는 딜레이 돼 가지고 떨어진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 기관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기관들은 한정된 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빼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도 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한올바이오 파마는 수급 주체로 보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사야 돼요. 연기금이 매수를 해야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꼭 이거 확인해 보세요. 연기금이 사는데 올라가고 연기금이 매도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체가 연기금이니까 연기금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이 한올의 분위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그냥 프로그램 매매 동향 요거 보시면 그날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 있듯이 한올바이오 파마는 연기금이 오늘 사는지 안 파는지 파는지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회사가 나빠서 빠진 건 아니에요. 그냥 딜레이 돼서 떨어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이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한다. 이렇게 장기적인 포석을 깔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다리기 좀 지루하니까 제가 그래서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또 사드리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젠가요? 어제 매선 종목들 그런 것들이 좀 빨라요. 일단
이 빠르면 6월 정도에 나올 수도 있고, 예, 좀 빠릅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고, 또 내부자들도 매수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빨리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터지면은 그것도 이제 시총이 이제 한 조단인데 최소한 제 생각에는 한 5조까지도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실제로 약을 개발할 거냐 아니면 넘겨서 애로 해가지고 거기에 로열티를 몇 프로 먹을 거냐. 여기는 로열티를 10% 정도 받는 게 아니에요. 거의 30% 이상 받습니다. 최소. 예, 이 정도 받아요. 그래서 그 이하로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거를 어떻게 결정되느냐 따라서 예, 아마 주가 시가총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 에러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딜을 좀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5% 10%가 아닙니다. 되게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터진다라고 하면 그거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기대되니까 좀 하고 나중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 해갖고 뭐 알테오젠도 뭐 오버슈팅 나와가지고 슈팅 나왔을 때 한올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한올에 더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또 가져갈 거니까 예, 그렇게 순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대북주 계속 얘기 나와요. 대북주.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대북주가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난티도 예, 지금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죠. 아난티 주봉 보면은 이게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예. 여기까지는 몰라도 한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공백은 있어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예. 그래서 하반기에 뭐 대북 관련 얘기가 또 나온다. 그러면 물론 이제 트럼프도 관세 좀 조용해지면 바로 북한 쪽 문제를 이제 할 것 같은데 이래저래 대북주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요거 꼭 보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 팔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갖고만 있으면 한번 보이거든요, 이게. 예, 크게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갖고 있는 겁니다. 요거 정도 최소 뭐 10,000원 정도? 10,000원 이상. 예, 좀 슈팅이 좀 크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먹으면 되잖아요. 예, 물론 여기서 뭐 사가지고 지금 한 20% 정도 얼추 수익이 난 것 같은데 그 정도 갖고 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예, 좀 크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갖고 계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갈 때 되면 갑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남북 경합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옛날에 그 뭐야 금강산 그 관광 개발할 때도 아난티가 들어가서 수혜를 냈던 종목이고 그 밖에도 뭐 개성공단 하면 또 개성공단 사람들이 또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걸 사야지 그냥 테마주로 사면은 예, 올라가는 데는 바짝 올랐다 바짝 빠지는 거 이런 거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요즘에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상지건설. 예, 오늘도 크게 올랐다 빠졌는데, 예, 아유, 이거 뭐, 아침에 상한가 갔다가 마이너스 12% 갔는데, 예, 이거는 진짜 뭐, 모르겠어요. 야, 이거는 이럴 수가 있나? 10번 상한가 치고 빠지는, 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뭐, CI테크 상한가 치는 거 보셨죠? 협진 상한가 쳤죠? 요게 다 그렇게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CI테크, 협진, 광무, 중앙첨단소재, 상지건설, 이니텍 이런 건데 예, 오늘 이런 관련주들이 CI테크 상한가 갔어요. 예, 협진 상한가 갔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얘네들이 하고 있어요. 이니텍, 예, 이니텍도 마찬가지고 예, 벌써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좀 있으면 또 광무도 해먹겠네. 광무, 예, 중앙첨단소 누가 샀다고 예, 광고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좀 지저분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 기업들을 예, 언급한다는 게 참 그래요. 예, 저는 예, 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뭐 이렇게 막 움직이는 종목들 뻔히 예, 좀 누가 뭐래도 이거는 이유도 없이 그죠? 예, 그런 것들 상지건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껴안고 있는 회사를 매매한다. 예, 이거는 아니죠. 예,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막 하는 세력주를 예, 세력주와 관련돼 있는 기업을 예, 컨트롤한다라고 언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예, 그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예, 여의도 쪽에서는 그런 거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예, 쫓겨나요. 예, 시장은 뭐 다음 주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좀 올라왔고 좀 관세 문제가 뭐 물론 중간중간에 관세 얘기 나오면 흔들 수 있는데 지금 맨날 같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관세 문제는 조금 수면 아래로 되지 않겠느냐. 얘가 지금 급한 게 10년물 국채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모든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관세를 그렇게 크게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 것들을 중국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협상에 응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도 사실 피해를 보죠. 아무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서 좀 서로 위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면 시장은 다시 반등 국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겠죠? 예,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자를 좀 많이 주셔갖고 여기 8283-554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알겠죠? 신청이라고 하시면 되고 1년 단위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싸요. 할인도 해드리고 있고 1개월에 9만원, 3개월에 21만원. 그죠? 대폭 할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이제 뭐 나가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근데 참 이제 까마득한 후배들인데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아닌데 거기서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비싸요, 얘네들은.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방송국하고 뭐 연계돼 있어 갖고 비싸게 받을 겁니다. 얘네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정보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좀 평생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한다라는 모토로 만든 게 바로 주식의 소통방입니다. 아시겠죠? 사칭 사기 세력들 가입 방지를 위해서 일부러 금액을 오픈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금액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 안타까운 장문의 문자를 받았어요. 나 좀 안타까워 갖고 눈물 날 정도로 그분 이렇게 2차 전지 투자해 가지고 수익 났다가 또 대출 좀 더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 갖고 많이 손실이 크게 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뭐 금양도 거래하셨다가 그렇다고 하지. HLB는 또 왜 그 매매하셔갖고 또 HLB 손실 났다고 하지. 제가 그렇게 알테오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 손실이 너무 많이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주셨는데, 이게 참 그래요. 욕심이 오늘 제가 한번 올려드렸죠. 이거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돈은 이렇게 잃기는 쉬워요. 요거 뭐 한 6개월 만에도 그냥 내 재산이 다 없어질 정도 되는데 이거를 버는 데는 이거에 최소 곱하기 5배 걸립니다. 5배. 5배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손해본 거를 만회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정도, 5년도 아니고 쪼개서 10년 정도 꾸준하게 뭐 소액 상관없습니다. 다만 100만 원으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1년에 뭐 20%가 됐든 10%가 됐든 간에 우상향으로 벌어들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되면 금액이 좀 많이 뭉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년은 뭉치는 돈이 되게 커지거든요. 이 4, 5년 동안 이렇게 내실로 다져서 20%에서 30%씩 수익을 내셨다고 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큰 금액이 계속 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지금 손해본 거 좀 좌절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지금 계실 텐데 이거 단기간에 쇼부반다고 상지건설 같은 거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그냥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사서 뭐 한 달에 뭐 5%든 아니면 1년에 뭐 몇십 프로든을 기간을 두고 수익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됩니다. 되는데 아마 만족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운영하던 게 뭐 몇 억인데 지금 내가 뭐 1,0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10년 안에 5년 안 됩니다. 10년 안에 내가 만회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돼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복리 효과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리스크가 큰 거 이런 거는 잘 말씀드리지 않고 저도 좀 회사 전망이 좋고 꾸준히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로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누적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수익 내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너무 시리하지 마시고 좀 저도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데
예, 그래서 그 금양을 그렇게 추천했던 뭐 유튜브들, 예, 그래서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을. 예, 자기가 책임도 못 지면서 맨날 웃으면서 떠드는 거 보고, 와, 이게 막 불화가 막 쳐가지고 맨날 웃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게 빠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뭔가, 예, 그래요. 하여튼 장문의 문자를 제가 봤는데, 아유, 좀 안타까워서, 예, 그냥 남깁니다만, 아무튼 시간 오래 잡고 천천히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예, 물론 시간은 걸려요. 이거는 확실한 거. 이건 시간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시간 없이 된다라는 건 다 사기꾼들이고요. 시간 5년, 10년 잡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재기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예,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언젠간 성공하시는, 예, 여러분 다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뭐 꽃도 다 져가지고, 예, 힘들긴 하지만,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